안녕하세요. 전대입니다. 공주 사대보고 근무하고 있고요. 13년 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게이미피케이션 수업으로 이런 체육 수업을 교육과정 자체를 이제 설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뭐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는 되게 조악한 형식으로 운영하다가 지금은 좀 이제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공주 사대보고에 8년 차 근무하고 있는데 아이들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했던 수업들에 있던 것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이제 빡 모아놔서 양이 좀 방대하고 수업이 복잡한데요. 저는 이제 충남 체육교과연구에 같이 연구하고 있고요. 연구 분과장으로 하면서 선생님들이랑 게이미피케이션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이 수업 자체를 선생님들께서 적용하는 거는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어려워서 그냥 보면서 하거든요. 까먹고 애들도 어려워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있다라는 샘플로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그 보드게임, 저는 보드게임의 형태를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보드게임에 체육과 같이 있는 활동들을 녹여서 아이들이 주사위를 획득할 때 신체 활동을 통해 획득을 해야 돼요. 좋은 주사위를 획득하려면 뭔가 제가 낸 과제를 잘해야 됩니다. 수행평가 점수를 잘 받는 게 좋은 주사위를 획득하는 거로 게이미피케이션에서 통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마블맵을 만드는 학생들이 직접 마블맵을 만드는 활동을 좀 설계를 했는데 마블맵을 잘 만들어서 호텔, 좋은 건물을 세워야지 타 팀으로부터 많은 재화를 징수해서 평가에 유리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드게임의 형태로 구상한 게 이 헌터스 마블입니다. 이 수업의 이름인데요. 그래서 이 게임의 형식의 전인적인 활동, 심인정 활동들을 녹여가지고 저는 한 번에 일원화해가지고 수업을 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에서 교사 NPC는 논플레잉 캐릭터라고 플레이하지 않는 NPC 역할을 하고 아이들은 제가 설계한 튜토리얼을 따르는 온라인 게임에 있는 플레이어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컨셉을 잡아서 수업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참고했던, 제가 그냥 심심해서 공부했던 칼카프님의 게이미피케이션 교육의 게임을 더하다 져서 메타버스 쪽에 되게 유명하신 김상균 교수님의 책들을 참고를 했고요. 나중에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왜 게이미피케이션을 하냐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 굳이 수업이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전 아이들이 첫 번째로는 그냥 그 자체에 몰입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구구절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안 해도 그 틀 안에 들어가서 그냥 본인이 빠져들게끔 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저는 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선생님들이 다 하고 계신 뭐 스포츠 교육 모형이라든지 협동학습 모형이랑 그런 것들이 블렌딩의 형태라서 팀 협력을 좀 더 틀에 맞춰가지고 세팅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리들을 다양하게 주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선형적이지 않고 되게 복합적으로 아이들이 협의한 대로 그 순서나 어떤 방향을 정할 수 있게 자유도를 좀 높였다고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위해서 좀 게이미피케이션 수업을 썼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눈여겨보실 부분은 이제 수행평가의 과제의 형식, 저런 형식으로도 수행평가를 이끌 수 있구나, 이런 저런 점들. 그리고 제가 과제 수행을 돕기 위해서 이런 샘플 자료들을 제작했습니다. 수업 때 쓰는 학생들의 아이템이 있어요. 타 팀을 공격하거나 우리 팀을 강화하거나 우리 팀에 들어오는 공격을 방어하는 아이템들의 샘플들을 보여드릴 건데 그냥 저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제가 게이미피케이션에서 이제 왜 했는지 중간중간 설명을 드릴 건데 초시계가 지금 굉장히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최대한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거 하다 보니까 요거 얘기하다 보면 이거 나중에 할게요. 보여드리고 나서 끝에 하겠습니다. 네, 설명 빠르게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사실 제 수업의 핵심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헌터스 컴피티션이라는 제가 이렇게 이름 붙인 거는 애들이 좀 시각적으로나 어떤 이름에서 다른 환경에 놓였다고 생각하게끔 만들려고 세뇌시키려고 했습니다. 헌터스 컴피티션은 우리가 하고 있는 스포츠 교육 모양이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아이들은 여기에서 좋은 주사위 혹은 사다리를 획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많은 칸을 전진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게임에서 이겨야 돼요.
말 그대로 컴피티션에서 이겨야 됩니다. 저는 보통 수업을 4팀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일 성적이 안 좋은 팀이 상대 팀을 지목해서 지목전을 해서 4강 토너먼트를 해가지고 결승을 하는 2차 시에 하나의 컴피티션이 끝나는 형식을 취하고요. 저는 이번에 배구, 배드민턴, 축구볼, 플로어볼 4개를 했습니다. 배구랑 배드민턴은 중점 육성 종목으로 수행평가는 갈라쇼 형태로 했는데요. 그래서 그건 애들이 좀 잘하고, 축구볼이랑 플로어볼은 그냥 체험 형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컴피티션에만 할 수 있고 갈라쇼에는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개의 수업이 각각의 게임적 매력이, 스포츠적인 매력이 좀 달라서 저는 4가지 종목을 다 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주사위를 획득하면은 자기들이 만든 마블 맵에 가서 더 빠른 바퀴수로 마블 맵을 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최종 평가인 이 배지 획득에 유리합니다. 제가 여기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스포츠만 하느냐? 저는 이걸 하면서 중간에 그 코오퍼레이션을 많이 하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체지적 협력 연구 과제가 있는데 그걸 하면은 그 아이들이 돌아야 되는 마블 땅에 좋은 땅을 선정할 수 있어요. S등급 땅, A등급 땅, B등급 땅이 있는데 이 팀들이 과제를 정말 잘했어요. 그럼 저는 교사의 권한으로 S등급의 땅을 줍니다. 그럼 S등급의 땅에 있는 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좋은 건물을 올릴 수 있어요. 리조트, 빌라, 텐트인데 텐트는 징수할 수 있는 재화가 적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최종 평가 마블전에서 상대팀에게 다이아를 많이 징수할 수 없게 되고 수행평가도 좀 불리하게 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헌터스 컴피티션 스포츠랑 협력연구 코오퍼레이션을 이렇게 병행해서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뭐 있는데, 네, 일단은 아이들은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라인 게임에 들어가면 계정을 생성해서 캐릭터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아이들도 본인의 캐릭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 수업에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과제이고요. 그렇게 로그인을 해서 팀이 되면은 아이들은 팀이 해야 되는 과제들을 협력하게 되는데 동료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 해도 제 고등학교 시절의 친구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 친구가 어떤 인간인지, 어떤 성격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끄집어내고 싶어서 MBTI에 관련된 수업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이따 안내해 드리겠지만 팀 로그인과 팀 성장 스토리에 녹여보려고 노력은 했어요. 애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지만 제가 좀 잘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해가지고 잘 따라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돼서 헌터스 컴피티션에 들어가면은 그 팀들이 이제 아이템을 쓰면서 어떠한 스포츠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선수 등급이 있어요. 좀 못하는 친구들은 점수를 더 획득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다 하고 있는 그 룰과 이런 변형에 대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게임의 시스템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이게 틀이야. 얘네들은 니네보다 득점 더 많이 할 수 있고 얘는 잘하기 때문에 그걸 못해. 이걸 정해놨고요.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선생님들도 전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게임을 하다 보면은 게임에 있는 버그와 밸런스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 게임 회사에서 게임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리고 수정 보완이 된 패치 사항을 공지를 해주죠. 저도 수업에 있는 부분들을 업데이트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을 업데이트 뉴스를 통해서 교실에 공지를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수업을 계속 이제 변형시키고, 그리고 협력 과제들도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아이들이 이제 약간 요즘 유튜브 쇼츠 같은 거 있죠. 쇼츠의 형식으로 뇌과학에 대한 거, 영양학에 대한 거, 심리학에 대한 거, 그리고 뭐 페어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골라서 쇼츠 형식의 영상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게 맵안에 QR코드로 들어가게끔 설정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학교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교인데 중간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3주 동안 온라인 클래스 운영하는 바람에 결과물이 제 마음대로 나오진 않았지만 여튼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학생들에게 안내된 자료랑 좀 비슷한데요. 아이디 카드를 만들려고 했어요. 여기에는 본캐 MBTI랑 부캐 MBTI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본캐는 저예요. 그리고 제 부캐는 존 테리라고 하는데, 존 테리라는 사람은 제가 살고 싶어하는 어떠한 이상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아니면 제 어떤 방어 기제를 반영한 또 다른 캐릭터거든요. 제가 굉장히 활발하지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긴 해요. 저는 굉장히 공감이 많은 캐릭터를 부캐로 설정해서 체육 시간만큼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 친구는
자기가 이렇대. 근데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대. 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그 친구가 살고 싶어 하는 것들이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본캐와 부캐가 상호작용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전달할 때, 이거는 이제 아이디 카드인데요. 제가 여기다 갖고 오기도 했지만, 그 런닝맨 이름표예요. 1,000원입니다, 1,000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붙여서 팀조끼에 붙이고 수업을 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게임에 로그인한 느낌이 좀 날 것 같아서.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이거 애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MBTI에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교육을 했어요. 최대한 심플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MBTI에 대한 내용들인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이렇게 이런 자료들 그리고 관련된 어떤 강의 자료들은 QR코드로 만들어서 제가 다 나눠줬고,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일주일에 2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MBTI를 딥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본인의 MBTI 검사를 하고 친구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는 것들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수업 때 페르조나라는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었는데, 이제 가면에 대한, 사회적 가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희가 애들한테 똑같이 얘기한 건 니들이 살면서 굉장히 많은 가면을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쓰고 또 고쳐 쓰고 할 것이다. 체육 시간에 너희들이 필요한 가면을 만들어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그리고 뭔가의 목표가 있는 가면을 만들어서 그런 캐릭터로 한번 살아봐라. 적어도 한 달 반 동안, 이 헌터스 기간 동안에는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떠한 스타일로 이제 컴피티션을 하게 되냐? 컴피티션 시즌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이제 스포츠 게임을 하는 거죠. 저는 원래 이제 배드민턴, 배구, 플로어볼, 축구볼을 길게 했었는데 최대한 줄였습니다. 여기 보면 활동 결과에 대한 사다리 선물이 있는데 좀 주사위로 좀 변경을 했는데요. 1등을 하면 좋은 희귀한 사다리와 좋은 사다리를 하나씩 획득하게 됩니다. 2등은 좋은 사다리랑 보통 사다리, 3등은 좋은 보통 사다리랑 구린 사다리. 별 적절한 단어는 아니지만 아무튼 아이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해서 이걸 컴피티션을 잘하면 좋은 사다리를 계속 누적 획득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 꼴찌한 팀은 계속 꼴찌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 4등이 20골드를 획득하게 됩니다. 골드로는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고요. 타 팀을 반격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전력이 약하면서 계속 4등만 하면 아이들이 이제 동기 같은 것들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차등의 원리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더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즌을 운영하는 동안에 아이들은 이런 협업 과제를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복잡한데 보면은 19번 A 체의 땅, 체력에 관한 과제를 제작하는 겁니다. S 4번 땅, 체의 땅 보다 보면 뭐 지혜 없네. 지혜 땅도 있고 덕의 땅도 있는데요. 이 땅마다 과제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스포츠 퍼슨십에 관한 것들이 2번 B등급 과제고 4번 땅은 S등급 상체 후면 워크아웃 이런 영상들 워크아웃을 가이드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아무튼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뭐 뇌과학, 근육생리학, 정신건강과 행복 이런 것들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이 맵에다가 QR코드로 넣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6개 반을 수업하는데 6개 반이 각자가 제작한 개성 있는 쇼츠들로 이 맵을 구성하고 그래서 그 위에 이런 호텔, 빌라, 텐트를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저 맵 자체가 아이들이 수업을 한 결과물이자 저 맵을 통해서 아이들은 본인들이 한 활동에 알맞는 보상을 받게 되는 수행평가 일원화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조금 심플하게 했습니다. 3주 동안 온라인 클래스 하는 바람에. 그래서 아이템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드릴게요. 컴피티션에 가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사실 이 아이템이라서 조금 힘주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컴피티션을 하면 아이들이 아이템을 얻게 됩니다. 특히나 기능이 계속 떨어지는 아이들은 좌절감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주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아이템의 컴피티션에서 모두 쓰는 공통 아이템인데요. 하나만 예를 들면 침묵 아이템은 상대방의 아이템 발동을 멈추게 하는 아이템입니다. 팀장이 이 아이템을 획득했을 때 저 상대팀이 아이템을 쓸 것 같으면 침묵을 발동시키면 아이템을 쓸 수가 없어요. 복제 아이템은 백지수표 같은 거라 어떤 아이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25개의 포켓, 아이템 포켓북을 만들었고요. 아이들이 25개까지만 아이템을 채울 수 있어요. 그 이상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잘하거나 꼴찌팀은 대박 아이템, 대박 카드를 많이 구입해서 고급 카드를 채워 놓겠지만 그렇지 않은 팀은 25개의 아이템 포켓북에 지들이 알아서 아이템을 넣어야 되고 그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클래스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심플하게 수행평가를 바꿔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긴 팀이 배지를 갖고 진 팀이 배지를 적게 갖는 형식으로 뭐 큰 중요하진 않고요. 결국은 배지를 모으는 게 제 수행평가의 최종 목표인데요. 이 마블에서도 이 랩수에 따라서 팀원들이 공통적으로 획득하는 배지의 양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마블 맵을 돌 때 타 팀으로부터 다이아를 징수할 수 있는데요. 다이아를 많이 징수하면 배지랑 1대1 교환이 가능합니다. 100다이아는 배지 1개, 200다이아는 배지 2개. 그리고 배지를 은행에서 많이 교환해 가면 팀원 전체가 배지가 차감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 마블 맵을 돌 때 다이아를 많이 징수하지 못하면 수행평가 점수가 팀 전체가 낮아지게 했어요. 그러면 모든 팀원이 동일하게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평가가 끝날 때쯤에 그 기여도 평가라는 걸 익명으로 해서요. 우리 팀원이 협업 과정과 경쟁 과정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의 1부터 마이너스 5까지 기여도 평가를 해서 마이너스 4가 나왔다. 그럼 평균 값이 팀원들이 익명으로 한 그럼 그 친구는 4개의 다이아를 저에게 회수당합니다. 저는 NPC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아이들이 그럼 다 잘 주지 않나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익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조화를 했고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배구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배구를 시간제로합니다. 지금은 14분제로 하고 있는데요. 14분 할 때 보통 2점씩 득점하고 서브 미스는 1점만 차감이 돼요. 서브 미스가 똑같이 2점이면 좀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서브를 잘 못 넣어가지고. 근데 거기에 2명의 플레이어 등급이 있습니다. 어드밴테이지 플레이어는 좀 못하는 애예요. 그래서 상대 팀장한테 지목하라고 합니다. 야, 너 어드밴테이지 플레이어 누가 할 거야? 쟤요. 근데 쟤는 굉장히 못하는 애예요. 얘는 3점 득점이 됩니다. 서브 미스 시 실점이 없어요. 그리고 4번째 볼 넘기기, 그러니까 죽은 공을 다 살릴 수 있는 친구. 근데 걔 중에 배구, 제가 이제 배구 스포츠클럽 지도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리시버하고 누가 올리면은 어택까지 같이 합니다. 그러면 게임이 되지가 않아요. 다른 애들은 들러리가 되는 거라 걔네들은 페널티 플레이어로 지정을 했습니다. 얘네의 직접적인 공격은 1점밖에 득점이 안 되고 1-3 터치를 불가능하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룰을 변형해서 썼고 뭐 이런 저런 것들이 배구, 배드민턴, 플로어볼, 축구볼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수 등급을 운영했고 아이템 중에 어드밴테이지 플레이어를 1명 더 만드는 아이템, 페널티 플레이어를 1명 더 만드는 아이템으로 팀 간 밸런스를 또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실질적인 게임에 모든 게임에 이제 배구 아이템, 배드민턴 아이템, 플로어볼, 축구볼 아이템이 다 다른데 증원 5분간 1명의 용병을 고용할 수 있다. 휴식 팀원 중 누구나 가능하고 저지는 별도의 시간으로 이 5분을 잽니다. 그래서 1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보통 제일 잘하는 애를 데리고 오겠죠. 집중. 발동 후 8턴간 득점력이 2배가 됨. 이때는 진짜 아이들이 집중 엄청 합니다. 초집중 아이템. 발동 직후 5턴간 득점력이 3배가 됨. 진짜 초집중해요. 그리고 봉쇄. 이 친구 득점 못하게 하는 거 5분 동안 실직. 경기장에서 이탈되게 됩니다. 뭐 이런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템을 어떻게 하느냐. 소박, 중박, 대박 카드를 제가 핸드폰에 룰렛 어플을 뽑아가지고 그걸로 애들 룰렛 어플에서 클릭해서 아이템을 획득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뽑는 재미도 있고 이 등급이 있어야지 팀 간 그냥 밸런스가 그래도 좀 맞거든요. 축구볼이랑 플로어볼도 이렇게 어드밴테이지 룰과 페널티 룰을 적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템, 뭐 플로어볼, 뭐 가더 설치하는 거, 뭐 봉쇄, 뭐 이런 안식, 뭐 이런 아이템들을 선생님들 개성에 맞춰서 쓰면 됩니다. 그럼 팀장들이 룰렛을 돌려서 자기 아이템북에 아이템을 적게 되면 그것들을 이제 팀장들이 중간에 발동시키고 저나 저지들이 인정해주면 그 아이템이 일정 시간이나 일정 턴 동안 적용되는. 그래서 경기 중에 아이들끼리 전략적인 것들을 사전에 이미 협의하고 들어가요. 야, 우리 14분 경기니까 끝나기 3분 30초 전에 누구한테 봉쇄 쓰자. 야, 쟤네 봉쇄 쓸 것 같으니까 우리 봉쇄 쓰면 반사 쓰는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이템들을 상호 치고 받는 것들을 구조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때문에 굉장히 되게 재밌어하고 이기기 어려운 팀인데 이기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굉장히 즐거워했고요. 이렇게 하면 수업이 너무 빡빡하지 않느냐. 이 배지를 저는 협업에서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경쟁에 매몰되지 않더라도 즐기면서
협업을 잘하면 수행평가 점수가 잘 되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잘 못 된다고 해서 망가지지 않게끔 아이들이 서로 독려해서 다른 방향으로 자기네들을 엔커리징 할 수 있게끔 구조화했고요. 제가 급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못한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게임 형식으로 아이들이 시민정에 관한 제가 원하고자 하는 활동들을 하게끔 만들고 아이들이 그 과제를 따라가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뭐 도서 연구 과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 연구 하다 보면 이제 쇼츠로 그 내용들을 추려서 만드는데 그런 걸 하면서 이제 그런 걸 하면서 본인들이 그 저희 생활기록부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거기 도서 관련된 거 쓸 때 니들끼리 책 한 권 같이 읽은 걸로 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유튜브로 쇼츠로 공유해서 쟤네가 한 과제가 저 책이 마음에 들면 너도 저 동영상을 보고 니네 독서에다 좀 써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렴. 이렇게 안내를 하곤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녹아있다는 게 좋았어요. 역시 제가 이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초반에 안 했던 이런 것들이 좋았어요. 아무튼 여기 있는데요. 제가 운영하기 너무 피곤합니다. 이게 정말 제일 힘들고요. 제가 이거를 매뉴얼을 놓치면은 애들이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지 미안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애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애들도 부담스러워하는데 저도 이제 교원평가 받아보면 너무 그래도 체계적이라 좋다. 이렇게 선생님이 아무튼 수업을 해주니까 수업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좋았어요. 좋았어요가 더 좋은데 상호작용하거나 집중하거나 전략형 어떤 스포츠에 대한 흥미를 얻게 되고 좀 저는 이런 변형 룰을 많이 해서 좀 못하는 애들이 영웅이 되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아무튼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로 통해서 아이들이 MBTI에 관해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떠들고 왁자지껄하고 그러면서 진짜 팀이 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저는 이런 게임 모델에 있는 이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제가 적용한 것들에서 이제 조금씩 발전시켜가지고 지금 이 조악한 모델보다 매년 버전업을 해가지고 좀 더 좋은 수업 모델 만들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하다가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 마지막 4번은 이 게이미피케이션 수업 모델을 지향하는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어떠한 이런 것들을 나누는 어떤 네트워크가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뭐 저는 혼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랑만 소통해가지고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상 2분 50초 남아가지고 이상 마치고, 네, 감사합니다.